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위기다 하는 이야기는 누차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들으셨고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죽어서는 절대 안 돼요. 수출이 중심인 국가거든요. 전체 1년 국내 GDP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예요. 그러면 제조업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조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역대급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경제 위기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작년 9월인가 아마 그야말로 목을 놓아 부러지셨습니다. 지금이 위기다고. 내년에 가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을 안 해야 되는가 봐요. 제가 말을 했더니 코로나19가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올해 들어와서는 진짜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조업은요, 이 근본 바닥부터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더 충격을 줍니다.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조업의 뿌리산업 이러면 주물이나 선반이나 염색이나 사출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아주 이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틀이 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요 아예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요. 요즘은요 외노자들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뿌리산업에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이걸 어떻게 살려서 갈 것인가, 이런 몫은 정부에 있는데 정부는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뿌리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부품 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설비 산업으로, 대기업으로 이렇게까지 쫙 위기가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올해 기준이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출하액 보세요. 2018년에는 1567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545조 7천억 원이에요. 무려 1.4%나 줄어들었습니다. 1.4%. 이게 출하액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GDP는 수출이 40%를 차지한다. 수출은 매년 쪼그라드는 적이 없어요. 2018년에서 2019년은 쪼그라들었어요. 2018년에는 수출이 6,048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5,424억 불을 수출했어요. 엄청 쪼그라들었죠. 올해는 아마 5천 초반이나 4천 말 4천억 불 한참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나마 좀 좋아지는 바람에 5천 초반까지 갈 거다. 그래도 적어도 300억 불, 많게는 500억 불 작년보다가 모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은요, 출하가 쪼그라드는 것은 전례 없습니다. 거의. 있긴 있었죠. 위기 때 말입니다. 위기 때. 당연히 IMF 외환위기 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때 2012년에서 2013년 여기도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만큼 지금요 제조업 쪽에서는요 예, 이게 IMF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업종별로 봐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이나 전기장비나 식료품이나 자동차는 출하액이 늘어났지만 기계장비 이거는 출하액이 늘어나야 돼요. 기계장비라는 것은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 출하가 많이 돼서 기업들이 제조장비를 기계장비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석유정제. 석유정제가 줄었다는 것은 공장이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공장이. 화학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외로 전자가 줄어들었다가 나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6.8%로 줄어들었다. 전자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전자가. 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이 좀 쉽지 않아졌고요. 게다가 미국이 워낙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많이 했어요. 미국의 월풀을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LG나 삼성이 가는 거를 막았어요. 세탁기도 막고 냉장고도 막고 그러면서 좀 줄어드는 게 있다. 이렇게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요. 해외로 나갔습니다. 공장 정체가.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한다 하니까 베트남으로 주로 베트남으로 많이 가죠.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인도로 이렇게 동남아로 쭉쭉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요. 출하량이. 물론 해외에서 출하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뭐 나간다고 해서 출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출하량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도 떨어집니다. 부가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떨어졌어요. 부가가치가 567조 6천억 원이 2018년이에요. 2019년에는 559조 8천억 원입니다. 뚝 떨어졌죠. 부가가치 이러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냥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는 돈이 떨어졌다. 생산액 중에서 원재료비 빼고 연료비 빼고 중간에 투입되는 것만 빼면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해 떨어진 적은요. 1967년 이후에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딱 두 번. IMF 때 마이너스 2.1% 떨어진 적이 있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 2013년이에요. 마이너스 0.3%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라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1.4% 떨어졌으니까 최악 맞죠. 그죠? 여러분 제가 작년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바닥을 보면서요. 바닥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바닥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식당을 했거든요. 오밀의 소고기 국밥이라는 식당을 했는데 매출액이 두두둑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료를 쫙 찾아서 봤더니 바닥이 엉망이에요. 바닥 경제, 자영업 경제, 저는 자영업 경제를 주로 바닥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뜻은 가게가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안 쓰게 되겠죠. 가게가 돈을 안 쓰면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공급도 싸게 공급을 하든가 재고 떨이 한다면서 싸게 공급을 하면 기업은 이윤이 안 나요. 기업이 이윤이 안 나면 당연히 설비를 투자한다든가 혹은 사람을 더 뽑는다든가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는 악순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지금이 경제 위기다 이야기했던 게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지금 제조업은 완전한 위기 상태로 몰고 갈 거예요. 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97년도 어려웠고, 예, 98년이죠. 97년에 98년 IMF 때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어려웠고, 지금 작년이 어려웠고, 올해 또 어렵다는 사실이잖아요. 올해 또 어렵다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지금요 굉장히, 예, 진짜 눈물 날 일이에요. 그나마 사업체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조업의 사업체 수가 0.2% 늘었습니다. 69,835개에서 69,975개로 조금씩 늘었다는 게 위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대기업에서 쫓겨나서 창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로 많습니다. 물론 종사자 수는 줄어들었어요. 사업체 수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종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니까요. 2018년에는 296만 8천 명이었는데, 예, 2019년에는 294만 명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안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어들겠어요.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사업체 수가 늘어난 것 외에는 다 감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감소했다. 출하량도 뚝, 부가가치는 완전히 폭망. 예, 사업체 수가 조금 늘고 종사자 수는 뚝, 제조업의 트리플 악재 그냥 쏟아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는요, 작년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올해는 아마 올해는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지표들이 점점 쏟아질 겁니다. 정부가 어렵다는 그런 기사들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극소수로 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대기업까지, 실물 경제의 최고봉이라는 대기업까지 만만치 않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환진 TV는 늘 이렇게 감춰져 있는 진실을 저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관한 하는, 예, 제대로 된 진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